번째는 이거야. 자, 제가 이 지문을 엮어놓은 게 아마 보이셨을 텐데, 얘는 일단은요, 14학년도 평가원 기출 중에 스마트폰 위치 파악 지문이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이 교재 관련해가지고, 이건 과학기술 교재를 지금 제가 땡겨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24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자, 보시면요. 24페이지 보시면 14학년도 예비시행이야.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기술 GPS를 통해서 알아낸대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얘가 그대로 20학년도 9월 평가원에 재해석됐고, 이게 아마 재작년이었나? 작년에 해고 1학년 중간고사로 외부 지문으로 바로 꽂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맥락을 잡아놓으시면 그게 어떤 내신이든 수능이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을 활용도 높게 쓰시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고3 수능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내신도 요즘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봐. 절대이치, 상대이치로 나눠놓고 GPS를 엮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럼 봐라 얘들아. 위치 추정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지문을 풀어오셨다면 기시감이 드실 거예요. 이미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확 드실 건데 어디서 보셨죠? 그렇죠. 상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 보이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흐름이 이어진 거냐면 14학년도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 지문을 20학년도 평가원에 엮어서 냈고요. 얘를 보고 EBS 출제진들이 재구성을 하신 거야. 그리고 어차피 풀이 거의 겹쳐요. 그러면 이게 재구성이 됐잖아. 나는 너무나 좋아서 그해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을 했어요. 하지만 출제는 안 됐죠? 22학년도 건너뛰고 언제 출제가 됐냐? 23학년도 작년에 출제가 됐어. 작년에 뭐로 출제가 됐냐? 제가 얘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왜 점쳤냐면 첫 번째 이거야. 지금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지문의 흐름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평가원 기출의 흐름과 EBS 연계 포인트가 나오면 이건 너무나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출제 소재야. 왜냐면 봐. 이게 뭔데? 문제은행이잖아. 이게 뭔데? EBS 연계도 정부 정책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출제 원칙과 시험 범위에 맞아떨어지니까 일단 당연히 출제 가능성 뒤지게 높았고요. 자, 두 번째 이유인데 얘 때문이야. 과학기술을 내려면요. 원리 이해 적용을 했을 때 난이도가 훅 떨어져야 돼. 시간이 훅 줄어야 돼. 그래야 학생들이 과학기술이라는 정보 처리할 때는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거 그거 이상을 넘어서 뭐라고? 핵심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요런 걸 잡아내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기술 문항으로 설계하기에 너무나 좋은 앞존소자에 대한 과학기술의 원리가 명확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문제 내기도 좋고 소재적으로 출제하기도 참 좋아서 얘는 출제 가능성 매우 높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3학년도 평가원에 갑자기 뜬금포로 앞전소자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재수생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작년 6구 평가원 중에 앞전소자라는 소재 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앞전소자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 흐름 맥락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자랑이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이유는 거울을 보기 때문이야. 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도 수업을 듣는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너무나 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공부를 뒤지게 잘했어. 또 자랑이냐? 정치 시스템이야. 니나 자랑해서 뭐해? 근데 나랑 비슷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을 보면 지금 나름대로 다 한 자리씩 해요. 진짜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개런티된 얘기야. 가장 서리파이된 얘기라고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어. 일단 전공이 아닌 사람들 얘기가 과연 맞겠으며 학사 따리들, 고졸 따리들이 맞겠으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는 이 바닥에서 20년 했고요. 이미 일타급을 한번 찍어봤던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그냥 누구나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돼. 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한다. 이 흐름 맥락이 쉽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잘 여러분의 사고 구조를 잘 바꿔놓으시면 그때는 저보다 더 예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십시오. 자,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이 배경 때문에 역시나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출제가 됐고 두 번째, 이 지문은 당장 여러분이 6분 컷, 8분 컷을 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못 하셨던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주제나 구조를 잡아간다는 이 느낌을 못 잡으셔서 그래요. 요거 잡는 느낌을 잡으셨어야 된다고. 그러면 답이 너무나 쉽게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1단락은 사실은 배경 세팅하느라 정보 처리할 게 없고요. 2단락은 이거야. 감쇄율이 높아서 GPS 등의 신호를 주고받기 힘들다요. 혼탁도가 높아서 카메라 기술 써먹기 힘들다요. 그래서 대안으로 초음파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초음파는 앞전 소자를 이용해가지고 전압과 초음파, 물리적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교환해서 신호를 주고받겠다는 거고 그건 마지막 5단락에 또 세팅이 되니까 그때 자세히 3, 4단락에 또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한번 해보시고 자, 2단락이 실질적인 1단락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1단락에서 배경 세팅을 하느라 바빴어. 그 2단락에 주제 세팅을 하고 2단락 주제는 두 가지. 롱 베이스 라인이니까 장기선이겠죠.
short baseline이니까 단기선이겠죠. 그래서 장기선, 단기선 얘기를 2달러 끝부분에 세팅을 함으로써 1달러처럼 주제 세팅하는 핫플레이스를 박아놨고 그게 각각에 대해서 장기선 방식과 단기선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림이 있어서 이해하는 게 편하실 때는 하시면 끝이에요. 이걸 자꾸 줄글러 처리하고 있으면 터지는 거야. 두 번째, 3, 4단락에 계속 반복되는 게 앞전 소자의 원리인 거야. 이거 당연히 문제 하나로 설계를 했죠. 되셨어?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앞전 소자를 가지고 세 번째 문항을 설계했고요. 그림 이해를 가지고 두 번째 문항을 설계했고요. 전반적인 처리를 가지고 첫 번째 문항을 설계했다. 되셨습니까? 필기 정리해 보시면 이 구성은 기시감이 드셔야 돼. 계속 나오는 구성이거든. 그리고 이 구성이 독서 3지문 중에 1지문 또는 2지문이 딱 나오면 거기서 6분급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여러분하고 견줄 수 없는 레벨에서 여러분은 툭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필기를 잘 해주시고 정리 잘 해주셨으면은 선생님 여기 한 10초만 더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올게요. 자, 같이 가볼 거고요. 녹색으로 처리한 이유는 이미 기출 배경 지식이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써놓자. 14학년도 예비평가, 20학년도 평가원 이어져서 21학년도까지 나왔고 얘가 23학년도까지 기출이다. 최근 수중자원 이용 필요성의 증감에 따라 수중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당연한 얘기일 거고 얕은 수집, 당연히 사람 하시면 되겠죠. 수신이 깊어 사람이 할 수 없잖아. 해결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수중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주제 세팅을 하고 있는 건 보였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원격 조작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하겠대? AI를 쓰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요, 떡밥을 우수수 드러내놓는 건데, 지금 1단락에 나와 있는 떡밥들을 잠깐 주제별로 짚고 넘어가야 돼. 왜? 이게 올해 수능 출제 예측이기도 하고, EBS 보실 때 이런 느낌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당연히 로봇 기술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여러분은 까먹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날아가는 쓰나미가 있었고, 그때 그걸 사람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사실 로봇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던 시점이에요. 그 뒤로 로봇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됐고 동시에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게요, 이민자를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 이미 지금 난장판 됐어요. 스웨덴도 두말할 필요 없어. 자, 여기서 저는 뭐 인종차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실제 그렇게 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됐어요, 거기는. 그래서 사실 이민자 정책은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런 부분에서 볼게. 그러면 그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로봇이야. 그래서 이 로봇은요, 일단 첫 번째, 재해에 대한 대비도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인구 소멸에 대한 대비도 될 거예요. 당연한 거야. 아니, 기계가 하면 되는 걸 왜 인간이 하고 있냐고. 그래서 로봇 기술은 계속해서 앞으로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두 번째, 이거는요, 육체 노동의 대체죠. 그럼 정신 노동은 누가 대체하니? AI야. 자, 그러면 AI는 어떻게 짰을까? 처음에는 인간이 알고리즘을 논리적으로 짜주려고 했어. 근데 별로 성능이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본 거냐? 아예 진화론을 적용해 본 거야. 100개의 코딩을 놓고 니네 알아서 그네를 띄워봐. 제일 잘 뛰는 애 10개를 딱 뽑아놓고 10개를 복사해.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려. 또 그중에 제일 잘하는 애를 10개를 복사해. 또 한 번 돌려. 그랬더니 성능이 제일 좋아지더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수많은 통계적 시행의 결과 수학적 확률로 수렴이야. 결국 그거예요. 즉, 지금의 AI는요,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하는 노가다판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 진화도 무수히 많은 DNA의 조합의 결과 지금까지 살아남은 놈이 제일 센 놈인 것처럼 적자 생존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AI들도 그게 설계의 핵심이야. 그럼 맨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요, 빅데이터입니다. 자, 빅데이터를 긁고 오는 기술, 크롤링 기술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이 크롤링 또는 마이닝, 정보를 파내고 캐온 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학습하는 그런 기술을 짜는 요 구조를 짜는 게 AI 기술의 핵심이야. 그럼 시작은 뭐냐?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술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당연히 내시기 때문에 우리 이 과학기술 지문의 과학기술 교재의 목차를 보시면요. 어딨냐면 빅데이터 지문들도 당연히 엮여서 보이실 겁니다. 차차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완실전 모의 21학년도에 나왔던 맵 리듀스인데 이런 지문들 캐내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 근데 정말 문제도 좋고요. 출제 흐름에도 매우 맥이 다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학 전에 시간이 있으실 때 부지런히 이 패스트트랙 과정을 끝내놓으셔야 돼.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투자해 놓으시면은 그게 어떤 시험이 나와도 국어에서는 2등급 미만으로는 잘 안 벗어나실 거야. 그냥 1등급 고정되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 자, 그래서 AI 기술과도 관련이 있어. 왜? 자율주행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요 지점도 재밌는 지점은 이것도 몇 번 출제가 된 거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가격은 낮추면 성능은 높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테슬라가 선택한 건 뭐냐면 카메라 기반이야. 카메라 기반. 테슬라는요, 그래서 테슬라는요, 그래서 전면, 측면, 후면에 카메라가 계속 있고 얘네가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계속 보내. 그래서 이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계속 시켜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원근감을 보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빅데이터로 처리하는 그런 테슬라 기술도 있지만 라이다 센서라고 해가지고 레이저 같은 거를 사방팔방으로 쏴가지고 측정하는 기술도 있어. 당연히 라이다 센서 기술이 훨씬 비싼데 안정성에서 훨씬 뛰어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대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에 뭔가 빙글빙글빙글 돌아다니는 차가 하나 보일 거야. 그게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계속 빅데이터 머신러닝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은 카메라 기반 기술이 됐다가 얘가 자꾸 사고를 치니까 라이다 센서 기술로 갈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는 과정인 것 같고, 그런 내용은 이미 평가원 기출이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아, 모르시는구나. 자, 보시면 22학년도 수특에 뭐라고 나왔냐면 라이다 센서 자율주행 나왔었잖아. 그리고 이 해 뭐가 나왔었냐면 카메라 기술, 서라운드 뷰 기술이 나와. 제 차에도 서라운드 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차를 타잖아. 주변에 뭔가 이렇게 다 보여. 그러니까 위에서 눌러서 보이는 듯이 보여. 그래서 절대 이제 주차하거나 이럴 때 사고가 잘 안 나요. 위에서 보이듯이 하니까. 그 기술이 발전된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거야. 모르겠으면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 알아. 그래서 이 지문은요, 완전 떡밥을 여기다가 다 박아놓은 거야. 됐어? 그래서 이 지문은 진짜 출제 받친 지문이야. 그런데 소재,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한 건 맞는데 이 키워드들에서 갑자기 올해 3월 학평, 4월 학평에 뭐가 나온다든지 올해 EBS에 뭐가 나온다든지 하면요, 출제 가능성이 훅 올라와요.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도 훅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발견해 주셔도 좋고, 제가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떠먹여 드릴 거고, 다시 여러분이 소화하기 좋게 제가 요리해서 갖다 드릴 거니까 그냥 여러분은 꼭꼭 씹어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문으로 털어가는 과정을 갈게요. 왜냐면 일단락에서 자꾸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영문을 모르고 읽어버려. 알고 읽으시라고. 알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녹색으로 현관펜 쳐보면요, 봐. 수중 자원도 하나의 워딩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수중 로봇도 하나의 워딩이 될 수가 있어. 로봇도 워딩이 될 수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라고? 알고리즘을 직접 인간이 명령어 형태로 넣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AI 기술로 가는 거야. 자율주행 구동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해봤더니 자율주행 기술인데, 자율주행 기술 AI 기술인가? 아니요. 위치 기술로 갔어, 또. 이거는 또 뭐였어, 아까? 14학년도, 20학년도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까지 또 떡밥을 싹 다 여기서 정리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본론은 아직도 안 나왔어. 여기까지는 기존 기출을 그냥 세팅한 것 뿐이야. 자, 그럼 이제 비로소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만 뒤에요. 필기하십시오. 비로소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만 뒤라고. 되셨죠?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배경 지식으로 세팅돼서 아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제 이 지문에서는 주황색이나 파란색으로 논리구조나 중요한 정보들을 같이 잡아가실 거니까 잘 흐름을 보시고, 특히 이제 내신 대비하려고 제 수업을 듣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신은 외부 지문으로 그냥 머리통 한 대 빡 때린다니까. 그럴 때 이렇게 엮어두시면 어디서 본 듯한 지문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희한하게 수능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제 수강생들 여러분 선배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던 지문들 그대로 나와서 너무 신기해서 너무 편하게 풀었어요 라는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쌓아두시면 분명히 아는 듯한 지문 나오면 도움 받잖아요. 그 부분이 문학에서 가능한 건 당연한 얘기지만 독서에서도 가능해. 니네가 보면 니네 두 눈을 확인할 수가 있다니까. 자, 계속 볼게. 자, 수중환경은 육상환경에 비해 위치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약이 많은데요. 수중환경은 감시율이 높은 문제야. 그러니까 당연히 신호등을 제한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럼 해결 방법이 또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혼탁도가 커요. 그러니까 카메라 기반 기술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자, 첫 번째, 감시율이 높다, 신호를 쓸 수 없다. 혼탁도가 높다, 카메라 기반 기술도 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로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기선 방식, 베이스라인 방식입니다. 자, 그럼 베이스라인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장기선 방식, 두 번째 단기선 방식이요. 정답 쳐볼게. 되셨죠? 자, 그럼 봐봐. 초음파를 쓰는 이유가 뭐야? 첫 번째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뭐야? 감시율이 낮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여기도 되게 중요한 이유인 거죠. 현관펜 쳐놓으시고 저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추가로 채우셨어야 되는 거야. 결론은 초음파인데 초음파인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다? 속도가 빠르다. 두 번째는 뭐다? 감쇄율이 낮다. 여기서 잠깐만 잠깐 학습하고 갈게, 얘들아. 감쇄와 감쇄의 차이는, 감쇄는 뭐냐면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아시겠죠? 감쇄는 알파로 수렴했는데 0이 아닌 알파 값으로 수렴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여기서는 감쇄가 맞고요. 감쇄는 0으로 수렴할 때야. 잠깐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감쇄가 맞아. 감쇄나 발음은 똑같은데 그 차이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정리해봤습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우리 예상대로 3단락 이제 여기 장기선 방식으로 세팅이 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뭐라고요? 중계기가 복수로 설치되어 있다고. 두 번째, 수중 로봇에는 뭐가 달려있어? 내부 공간에서 이동을 해. 세 번째, 수중 로봇에는 뭐가 또 달려있어? 초음파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기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거를 출제자들은 첫 번째, 그림으로 이해하라 라고 내기도 하고, 두 번째, 그려라 라고 내기도 하고, 세 번째, 그냥 상관없이 내기도 해. 세 가지야. 그럼 우리 세 가지 연습을 해야 돼. 우리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도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 문제가 있잖아.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심지어 뭐 해놨어? 그려놨잖아, 여기에. 그럼 당연히 얘 보시고 판정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됐어? 지금 그려놨잖아, 얘 나에. 뭐가 장기선이고 뭐가 단기선인지 확인하셨어야 돼. 이해됐어? T는 뭐래? 중계기란다, 얘들아. 그럼 중계기가 있고 중계기 내부에서 얘가 움직인다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장기선 되시겠죠. 그럼 당연히 얘 그림 뭐겠어? 단기선 되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리는 난이도가 훅 떨어지는 거야. 왜? 글로 상상하고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데 그냥 그림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버리시면 편하다고요.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것들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시기. 잘 정리해 두십시오. 일종의 축구로 비유하자면 세트피스 같은 거야. 정해진 약속 같은 플레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정해진 약속 플레이는요. 정해진 패턴에서 정해진 대로만 수행을 해. 그럼 골 넣기 위한 확률이, 골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니까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거든. 마찬가지야. 이런 거는 세트피스 상황이다. 그냥 정해진 대로 연습만 하시면 된다. 연습한 걸 그냥 실전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보실 거다. 계속 봅시다. 수중 로봇에 부착된 통신기에서 초음파 신호를 송수신하게 되면 당연히 보겠죠. 자, 이때 뭘 이용한다? 앞전 소자를 이용한다고. 이 핵심 원리는 당연히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봐봐. 앞전 소자에 대한 정의인데요. 앞전 소자는 뭐라고? 전압이 가해지면 초음파 발생이야. 역으로 초음파가 강해지면 전압 발생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전압이라는 건요. 전기 에너지야. 초음파는 뭐니? 음파잖아. 음파. 파장이야. 파장이야. 물리 에너지라고요. 물리 에너지. 또는 역학 에너지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반대로 초음파가 가해지면 진동한다. 진동한다. 역학 에너지죠. 이게 전압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역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애들아, 이미 보기에 나와 있는 걸 우리는 미리 한번 봐볼 건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앞전 소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대 여기는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앞전 소자야.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앞전 효과 중에 정방향이어서 정합전 효과라고 하나 봐. 그럼 봐봐. 역합전 효과도 있겠네? 그렇죠. 역합전 효과는 뭐니? 반대로 가는 거죠. 즉 전기가 기계로 가는 거야. 그렇죠. 역시나 봤더니 전기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 기계 에너지로 가는 게 바로 역압전 효과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저 따라오시게 되면 여기 앞전 소자에 쓰였었던 압전 효과에 대해서 당연히 다루셨어야 되는 거고, 압전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정압전 효과와 역압전 효과야. 자, 정압전 효과는 저기도 확인하셨다시피 뭐라고요? 전기 에너지가, 다시 기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자, 그럼 기계 에너지는 뭐였다고? 물리 에너지잖아. 물리 에너지니까 뭐겠어? 진동 파장과 같은 초음파가겠죠. 당연히 여기는 전압되시겠죠. 자, 거꾸로 전기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 역압전이라고 한다. 왜? 방향이 지금 반대잖아. 그래서 정방향이 이 방향이셨다면 당연히 역방향은 그 역의 방향이시겠죠. 다시 여기 전기에너지는 전압과 관련된 것들일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기계에너지 초음파로 해석을 하시는 것도, 또는 초음파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지. 내가 그러니까 전압을 가지고 초음파로 바꿔서 보내게 되면 그걸 받은 애들은 기계에너지 초음파를 받았으니까 그걸 전기에너지 해석하면서 아, 이런 신호였겠구나라고 주고 받으실 수 있었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요거 이해를 하는 문제 세 번째 문제로 설계된 출제가 되더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 해저에 설치된 중계기들은 각각 다른 주파수대를 이용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 구분하기 위해서지.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발신과 수신 시각 차이를 보면 거리도 당연히 계산되겠죠. 그래서 1번, 중계기 사이에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주파수대. 두 번째, 시각 차이를 가지고 거리 계산한다는 거야.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정했다? 장기선 방식이라고 정했다. 장점은 거리가 길다.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달리 4단락. 자, 그럼 저 따라오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정보 디테일이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해 보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정보와 세부 정보,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정보를 별도로 한번 처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경험적으로 확인하실 거야. 이게 훨씬 정답과 밀접한 관련성 87% 이상이라는 게 보이실 거고, 세부 정보가 정답 선지가 되는 건 13% 미만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구분해서 구조도 그려보시고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를 더 씌워보시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 손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방법이 다시 한번 보이실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에 성장하시게 될 거라고. 계속 봅시다. 단기성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수중 청음기를 모선에다 달겠대. 그래서 모선에 있는 건 수중 청음기야. 두 번째, 수중 로봇에는 중계기가 있어. 그러니까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벌써 차이점 보이셨죠? 중계기가 로봇에 달려있는 애는 단기선, 중계기가
로봇 바깥에 있으면 장기선. 그래서 그림 한 방에 이해하는 기준은 비교대조 차이점이죠. 공통점이죠. 중계기가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중계기가 로봇에 붙어 있다. 단기선. 중계기가 로봇 외부에 있다. 장기선. 그래서 그림에서도 바로 보이셨죠? 자, 그래서 로봇에 아마 지금 봐. 수중차원기가 여기 있고 중계기가 아예 없다는 걸 보면 중계기가 로봇 외부에 있는 여기 원리 있네. 여기 원리 알지? 여기 원리처럼 생긴 애가 있고 로봇이 이렇게 팔 달려서 있었어. 로봇이 이렇게 팔 달려서 있었어. 그러면 외부에 지금 중계기가 있다는 거 보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장기선, 단기선 세팅 끝나셨겠죠. 됐습니까? 요 느낌이셨던 거야. 계속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측정을 하겠대. 자, 그럼 봐봐. 결국 얘도 뭐니? 앞전 소자를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봐봐. 기선이 짧아서 단기선 방식이 되는 거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적은 수의 센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정에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변화하게 되므로 보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장단점 나왔고 필요하면 장단점은 나중에 처리하시면 돼. 왜? 정보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을 거니까. 자, 마지막 5단락 정리하겠습니다. 자, 의 얘기했죠. 한계가 있죠. 해법, 의, 다시 한번 전망 얘기하면서 마무리되셨죠. 역시 전형적인 구조처리, 결론 단락의 구조처리를 갖고 계시는 거고 마지막 결론 단락 제가 평소에 아주 중요하게 보는 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쑥쭉쭉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면 그냥 5단락이 지문에 대한 요약, 뭐 의, PS 구조 정도 잡고 전망 정도 잡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구조는 잡아두세요. 답이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확률이 커지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10초 정도 잡아주시고 저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필기 꼭 정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답은 너무나 쉽게 보이실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의도고 설계야. 이걸 이렇게 하셨을 때 답이 편해진다. 이 느낌을 드리고 싶은 거야, 평가원에서. 그 느낌을 잡으셔야 돼, 필수적으로. 자, 화이팅 하시고요. 힘드신답니다. 화이팅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문제부터 볼게. 초음파는 수중 환경에서 끝났네. 전자기파보다 감쇄율이 낮은 장점 때문에 쓰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걸 단순히 내용일치로 보셔도 되지만 감쇄율과 전달 속도의 차이도 관계도 없잖아. 즉, 논리 구조 가지고 오답 설계했고요. 그 다음에 주제 가지고도 감쇄율이 감쇄율이 낮아서 전자기파의 감쇄율을 해결하려고 초음파 감쇄율 낮은 애를 쓴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로 보나 구조로 보나 1번 설계를 했다는 게 명확해 보이는 건데 자꾸 내용일치로 가시게 되면 순간적인 실수, 시간, 지연 모든 부분에서 손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이 지금 1000단어가 넘거든요. 그거 다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제발 좀 해주시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야. 특히나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다룬 내용이 여기서 얘만 쏙 빼가지고 평가원에 연계돼서 출제가 되셨잖아. 그러니까 이런 출제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도 여러분의 관전 포인트예요. 자, 2번 문제 볼게. 자, 봐라. 가와 나를 비교를 할 거야. 가와 나를. 자, 그럼 봐. 여기서 T1, T2, T3는 당연히 주파수 대가 달라야 되겠지. 왜 달라야 되니? 그래야 이게 T1이 T2인지 T3인지 구분할 거 아니야. 같은 주파수를 보내면 이게 T1 주파수인지 T2 주파수인지 T3 주파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 이 부분에서 얘는 조금 비교적 세부 정보인 거야. 그래서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긴 하셨어야 돼. 죄송해요. 녹색으로 정리해서. 자, 그럼 봐. 지금 3단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주파수 왜 구분하는 거야. 됐어? 물론 이제 그 내용이 명시로 안 나왔지만 상식적으로 왜 다른 주파수들을 보내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했다고.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 자, 그럼 봐. 가는 주파수가 달라서 구분을 하고 있죠. 자, 나는 주파수가 달랐나? 확인을 해보자고. 근데 봐, 얘들아. 주파수가 달라야 되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보실까요? 발제독해봐. 주파수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니? 전혀 안 보이죠. 자, 수중청음기를 몇 개를 설치하겠대. 청음기잖아. 듣는 애야. 보내는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주파수를 여러 개 설정할 필요가 없어,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수중 로봇에는 중계기 하나만 설치되면 돼. 왜? 내가 어디 있어요? 라고 보내는 신호 하나만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 되셨어요? 그러니까 봐, 여러분. 얘네는 지금 중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봐봐. 내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T1과, 뭐야, 하나도 안 보이네? 뭐 다 원이야, 왜? 여기가 T1 같고요. 여기가 T2 같고요. 여기가 T3 같아. 그럼 당연히 T1에서 가장 멀리 측정이 돼야 되겠지. 반면에 T2나 T3에서 좀 더 가까이 측정되셔야 되겠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T1, T2, T3에서 거리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그게 T1이 T2니 T3인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주파수가 달라서 구분돼야 되는 거는 가라니까. 근데 나는
주파수가 다르면 뭐 할 건데? 아무 이유가 없잖아. 얘가 주파수가 다를. 왜? 그냥 얘랑 1대1로 주고받는 거야. 1대1로 주고받는데 왜 주파수 구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의 원리에서 약간 상식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했던 거고, 당연히 뭐다? 가가 주파수를 구분해서 중계기와의 거리 계산, 위치 추정인 거야. 정리합시다. 그래서 가 주파수가 다양해서, 그래서 중계기를 구분하고, 그래서 거리 환산해서 위치 추정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다시. 주파수가 다양해. 그래야 중계기 구분이 돼. 그래야 거리 환산이 돼서 위치 추정을 하실 수가 있다. 정답 1번이라고요. 이해됐니? 가의 얘기지 나의 얘기 더더욱 아니라고. 되셨어? 가와 나 뒤집어졌다는 거 보였네? 정답 1번 끝이네. 되셨죠? 자, 마지막 앞전 효과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봐. 자, 봐. 지금 물속에서 감쇄가 되니까 전기 못 보내. 어떻게 보내? 뭘 보내는 거야, 물속에서는? 초음파 보내는 거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고받는 신호 자체는 당연히 뭐겠어요? 초음파지. 이해됐어? 맞잖아. 당연히 초음파 기계적 에너지죠. 정답 1번 끝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니은 볼게. 니은이 뭐야? 청운기 들어야 되잖아. 그럼 뭘로 받았어? 초음파로 받았지. 해석하려면 뭘로 해석해야 돼? 전압으로 해석해야지. 됐어? 그럼 봐. 초음파를 뭐로 해석해야 돼? 전기 에너지로 해석해야지. 맞죠? 봐봐. 초음파가 뭐야? 얘가 기계 에너지잖아.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야지. 기계 에너지를 또 기계 에너지로 왜 바꾸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선지가 판단되실 건데, 일단 7시에 가셔야 되는 학생 가시고요. 한 3분 정도 안에 끝내 선지도 다 끝나니까 3분 동안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과 달리 니은. 자, 니은 다시 한번 볼게요. 니은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초음파 받아서 전기신호로 해석하는 거라고. 자, 니은은 그래서 뭐라고? 초음파 받아서 전기신호로 해석하는 거니까, 진동 및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진동 및 초음파를 수신하여 전기 에너지로 바꾸셔야죠. 그럼 봐, 얘들아. 자, 니은은 당연히 뭡니까? 초음파를 받아서 전기로 바꿔주는 거야. 초음파는 뭐야? 물리 에너지. 즉, 무슨 에너지? 기계 에너지예요. 전압으로 바꾸는 거야. 뭐로 바꾸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라고. 저 따라오시면, 정압전이 뭐야?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 초음파를 전압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정압전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니은이 뭐 이용하는 거야? 정압전 효과 쓰는 거잖아. 당연히 4번 선지도 틀렸죠? 됐어? 니은 정압전 효과만 쓰겠지. 니은이 정압전 효과만 쓰겠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니은은 정압전 효과만 쓴다니까. 결국 4와 번이 똑같은 선지예요. 지금 이걸로. 이해되셨니? 그러니까 자꾸 내용일치, 선지 하나하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핵심 원리, 정압전이 역압전이나 이해만 제대로 하셔도 니은에서 일어나는 거는 정압전 효과야. 4번, 5번 아웃이야. 니은에서 이루어지는 건 정압전 효과야. 그러니까 기계 에너지가 아니라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바로바로 보이시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청운기잖아. 수신한 거 뭐야? 기계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신한 초음파를 기계 에너지로 발생시키는 거지. 다시.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발생시키는 거지. 기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 니은에서 일어나는 정압적 효과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2, 3, 4, 5가 다 털어져요. 남는 건 1번이 다시 한번 보였던 거고. 그리고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아. 왜? 이걸 한 방에 이해한 애들은 한 방에 풀어. 30초면 풀어. 이해 못한 애들은 죽을 똥살똥 하다가 틀려. 변별력 가지니까 앞전 소자만 가지고 평가원 기출로 내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당연히 이 수업은 고3 학생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파트 1 경제, 파트 2 법논리 철학, 파트 3 시간을 낮춰 할 수 있는 기법들, 그리고 우리 11번째 과정이 원래 과학기술인데 올해는 워낙 학생들도 훌륭했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월달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벌써 책이 3권 끝난 반들이 있고 어떤 반은 못해도 1권 이상은 다들 끝났어.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진도가 빠른데 이건 제 본능 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을 보니까 3월달부터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니네 잘못이 아니야. 계약하면 정신이 없어져. 자, 이제 다음 주 설 연휴 휴강입니다. 그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일 뒤에 봐. 자, 10일 동안의 과제를 좀 빡빡하게 내드릴게요. 오늘 처음 온 학생도 있기 때문에. 왜? 지금 해두시지 않으면 설 연휴 설렁설렁 지나가 버리고 나면 시간이 없어. 3월 계약하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런 기회는 안 와.
그래서 설 연휴 전후에서 3월 개학 전까지 좀 완벽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완벽하게 극복 같이 해드릴 테니까.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